지난달 광공업 생산이 전년 같은 달보다 2% 줄어 31개월 만에 축소됐습니다. 한편 경기 동행지수의 하락 흐름은 이어졌으며 선행지수는 2달째 올랐습니다. 정부가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알뜰주유소에 대한 공급가격 추가 인하를 포함한 알뜰주유소 종합대책을 3월까지 마련합니다. 공공부문이 공동으로 유류를 경쟁 입찰로 최저가 구매키로 했습니다. 삼성그룹이 오늘 담합근절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부정행위자에겐 해고까지 불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동차 3인방이 모처럼 만에 큰 폭 반등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아차가 모두 3%대 상승 중인 가운데 모비스는 6%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가 메리트가 부각됐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짜리 내일장 1부 시작됐습니다. 전일 엘피다 파산 효과에 기관 매수까지 붙으면서 종가상 코스피가 2,000을 재탈환하는 데 성공했었는데요. 오늘은 2,030선까지 하루 만에 30포인트가량 더 추가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재료로 볼 때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지수가 1년의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과 더불어 오늘 밤에 있을 유로존 2차 LTRO 유동성 추가 공급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녹아든 하루라 할 수 있겠는데요. 당장 원달러 환율을 보더라도 이게 얼마만입니까? 1,110원대까지 안정화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난 14일 이후 그러니까 약 보름 만에 함께 들어오고 있는 점도 수급의 긍정적인 보탬이 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날 삼성전자를 포함한 IT주도 상승장에서 소외가 안 되고 있고 자동차주도 급반등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 오후장에 큰 폭 상승세를 보였던 조선주도 오늘 상승폭이 적지 않은 편입니다. 2월 마지막 거래 현재 아주 굵직한 종목들의 흐름 먼저 챙겨 듣고 오겠습니다. 김혜성 캐스터.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유가가 이틀째 하락세를 보이고 미국의 소비 지표가 개선되는 등 간밤 해외 뉴스들이 우리 증시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2010선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그 폭 개장 이후에 빠르게 회복하면서요. 단숨에 2030선을 넘어서는 모습이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28.9포인트 상승한 2032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주춤하던 외국인은 시장에 돌아오면서 현재 쌍끌이 매수하고 있는데요. 오늘 외국인의 매도폭 커 보입니다. 현재 2,500 외국인의 매수폭 현재 커 보이는데요. 2,500억 원 넘어가면서 현재 매수하고 있고요. 기관도 역시 동반 매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1,700억 원 매수하면서 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3포인트 상승한 544선에서 출발한 코스피 지수는요. 장 초반 544선 터치하면서 현재는 기관이 장중 매도로 전환했는데요. 그 상승폭 소폭 반납한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2.37포인트 상승한 542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장중 매도로 돌아서면서 현재 136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현재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179억 원 매수하고 있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유럽중앙은행의 2차 장기 대출을 앞두고 위험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1,120원 선을 뚫고 내려갔는데요. 현재 환율입니다. 어제보다 6원 30전 하락한 1,118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총 상위 종목들 일제히 상승불 밝히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장중 120만 5천 원의 최고가 기록했죠. 현재 외국인과 기관 프로그램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120만 2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차 3% 오르고 있고요. 기아차도 역시 3% 가까이 상승불 밝히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오늘 급등하고 있네요. 6.36% 오르면서 28만 4,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중공업도 3% 오르면서 34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도 1%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0.8% 약 보합권에서 2만 4,8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71% 밀려나면서 현재 3만 5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CJ홈쇼핑은 1.66% 오르고 있고요. 서울반도체는 2.91% 오르면서 26,5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젠백스가 연일 큰 폭으로 주가 상승하고 있죠. 현재 6.36% 오르면서 42,6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죠. 안철수 연구소는 반면에 3일째 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4.55% 밀려나면서 92,4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현재 대부분의 업종 오르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운송 장비와 또 건설 업종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자동차 3인방이 모처럼 큰 폭으로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엔화 약세에 내내 부진했던 현대차 6거래일 만에 반등하면서 현재 21만 4,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기아차도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하면서 현재 7만 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쌍용차는 역시 대규모 투자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4% 넘게 오르면서 7,11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주들이 잇따른 수주 소식에 일제히 오르고 있죠. 조선주 살펴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덴마크 해양 플랫폼 수주 소식에 나흘째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4.81% 오르면서 35,8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역시 오르고 있는데요. 대규모 수주 소식에 4흘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15만 9천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중공업도 3.15% 오르고 있네요. 건설주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가 조선주 훈풍에 역시 강세 보이고 있죠. 해외 플랜트 수주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현재 큰 폭으로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이 3.91% 오르면서 85,100원에, GS건설도 1.57% 강세 보이고 있고요. 현대산업 역시 4.69% 오르면서 24,5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IT 대표주 살펴보겠습니다. 엘피다 효과가 연일 IT주들에도 강세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틀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장중도 최고가 경신하면서 현재 1.35% 오른 120만 1,000원의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하이닉스와 LG디스플레이 1%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LG전자 4.24% 오르면서 8만 6,0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LED 대표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LED 관련주들 역시 향후 주가의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현재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반도체 2.91% 오르고 있고요. LG이노텍 7.76% 급등하면서 95,8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루멘스와 동부라이텍도 1%대 강세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 항공주 살펴보겠습니다. 항공주가 연일 국제유가 하락 소식에 이틀째 방등세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항공은요, 2.91% 오르면서 53,1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외국인의 대량 물량이 사들이면서 이틀째 상승하고 있죠. 아시아나 항공도 역시 1.79% 오르면서 7,39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선종구 회장의 비리 혐의로 동반 급락했던 하이마트와 유진기업이 하루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하이마트는요, 나흘 만에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하이마트 현재 1.91% 오르면서 58,6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유진기업은 기관이 물량 사들이면서 현재 6.85% 급등했습니다. 4,7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증시 분위기 보니까요. 중국장만 빠지고 다들 오르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일본 니케이는 성큼성큼 올 들어 16% 이상이나 급등했는데요. 지금 8월 초 가격까지 모두 회복을 해내는 모습인데 중국은 앞서 8일 연속 올라서 차익 매물이 조금 흘러나오는 듯합니다. 더 중요한 우리 장 왜 이렇게 오늘 더 오르는지 상승 원인 한번 여의도 쪽 시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이영준 연구원부터 불러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2월 마무리가 괜찮을 듯한데 3월 전망도 좀 부탁드리겠고요. 당장 오늘 밤에 있을 2차 LTRO 전망이 궁금한데 규모에 따라 효과 논란도 있고요. 또 규모가 적은 게 좋다, 많은 게 좋다 의견도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3월 전망부터 말씀드리면은 3월에는 2,150선까지의 코스피 상승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과 엔화 약세 등 코스피를 둘러싼 외생 변수의 부정적 변화가 경기 심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에는 재가속되는 유동성이 경기 심리를 극복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월의 코스피 목표치 2,150은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이 나타나기 직전인 2011년 8월 초의 주가 수준이고요. 또한 12개월 선행 PER 10배에 해당하는 코스피 2,155선과도 유사합니다. 2차 LTRO에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이탈이 나타나거나 중국이 지급 준비를 3월에도 내리면서
긴축 완화 속도를 빨리 할 경우 2150선 이상의 오버슈팅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LTR로 입찰 컨센서스는 4,500억에서 5천억 유로로 기대감이 많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5천억 유로 이상이면 1월에 유동성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만약 8천억 유로 이상일 경우 유동성 서프라이즈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3월 업종 선택에 있어서는 유럽 위기 완화 및 중국 긴축 완화 포트폴리오가 유리해 보입니다. 포트폴리오 내 업종은 조선, 정유, 화학, 철강, 건설이 있습니다. 퀀트 전략으로 보아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데요. 2011년 PBR 최고 수준과 현재 PBR과의 차이를 통해 상승 여력을 살펴보아도 조선과 정유, 화학 업종이 유망한 것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 상승을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단기적으로 충격은 있겠지만 장기적인 이슈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을 크게 우려하지 않는 시각은 달러 약세가 가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가 상승이 추세적일 가능성이 낮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대신 그 부정적인 시각은 언제 이란과 관련된 지정학적 위험이 유가를 급등시킬지 단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요인을 종합하면 현재 유가 상승은 단기 급등 후 급락할 가능성이 많아 보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리스크가 조금 신경 쓰일 뿐 달러 약세 감안하면 일단 고유가는 조금 일시적일 수 있다. 아까 조선부터 건설까지 3월에 좀 괜찮을 만한 유망 업종을 꼽아주셨는데 오늘 상승세를 보이는 자동차고요. 많은 분들이 좋게 보시는 IT는 빠져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회복의 신호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확인 국면이 나타나지 않고 있고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추천은 하고 있지만 3월에는 특히나 조선이라든지 건설 쪽이 그동안 못 올랐던 건설 쪽이 이제 좀 다시 더 회복을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IT보다는 조선이나 건설 쪽을 3월에는 미는 추세입니다. 네, 상승 탄력도 측면에서 IT보다 아까 말씀하신 업종이 더 낫다는 의견이신 것 같네요. 대신증권 이영준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3월 전망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영준 연구원님 대신증권 하우스에서는 2150까지 3월 코스피 밴드 상단을 잡고 있는 모양인데요. 보다 다양한 시장 전문가들의 3월 전망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SK증권으로 한번 가볼까요? 종로 지점에 들러보면요. 김민수 차장님은 외국인들의 쭉 사주는 그런 구도는 계속될 것 같다. 3월달. 그래서 코스피 잘 가면 2100까지 보셨고 그 밑에 보시면 최종대 차장님은 하나대투증권에 계신 분인데 2050까지만 봤습니다. 3월달 기간 조정 가능성, 개걸음 장세라고 예상을 해주셨네요. 신승윤 대표님은 레벨업을 하면서 새로운 박스권을 그릴 것인데 유동성과 실적 모두 다 동시에 체크해야 될 3월의 변수라고 잡아주셨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은요. 업종 내 종목별 차별화가 키워드인 모양인데요. 2100까지 보시는 거는 맨 처음 김민수 차장님과 3월 코스피 상당 같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영진 이사님 본다면 3월은 트레이딩 할 만한 구간인데 한 2060 정도 오면은 분할 이익 실현하면 좋겠다. 3월에서 그런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다시 김민수 차장님부터 관심 업종 보면요. 자, 3월의 관심 업종이 되겠습니다. 기계와 IT 장비 부품주 그리고 건설 업종 얘기하셨고요. 최종대 차장님은 기존 관심 업종 같으십니다. 여기는 역시 좀 겹치는 건설과 철강, IT 그리고 오늘 아주 상승률이 1등이죠. 운수 장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지훈 대표님은 중국 양회 앞두고 지금 중국 관련주 이미 예전부터 언급하고 계시고요. 역시 건설 있고 정의도 최근 들어서 편입이 됐습니다. IT 역시 빼놓지 않는 그런 섹터가 되겠습니다. 이진행 지점장님도 거의 비슷하신데 인터넷 있고요. 은행 업종도 또 좋게 보시네요. 김영진 인사님은 소재와 산업재 섹터를 IT와 함께 포트폴리오에 넣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조정받고 있는 화학과 자원개발주에 관해서 분할 매수했으면 좋겠다는 의견 지금 주고 계십니다. 2050, 2100, 2150, 3월달 코스피가 얼마까지 갈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양인데요. 어쨌거나 레벨업 된다. 새로운 박스권 전망을 오늘 하신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리서치 부문의 신지훈 대표님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2월 마지막 거래일에 인사드리게 됐는데
얼마 전에 2040선도 웃돌다가 다시금 2030선이거든요. 아슬아슬하게 엊그제 갔다가 어제 반등, 오늘 추가 반등인데 3월 코스피 어디까지 보십니까? 예, 일단 뭐 제 개인적인 생각, 지금 저도 TV를 보면서 여러분들 1950에서 2100포인트 정도의 어떤 그 박스권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신데요. 저는 그보다는 조금 더 센 지수대를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심할 경우는 한 2200, 300 정도까지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 좀 가져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의 어떤 그 박스권 국면 1900에서 2000선은 탈피하는 레벨업이 된 새로운 박스권 흐름이 전망된다. 이렇게 간단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배경에는 뭐니 해도 오늘 저녁 결국 뭐 유럽 현지 시간으로 이제 그 예정이 되어 있는 2차 LTRO 시장 내 새로운 모멘텀 줄 가능성 높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3월 중순 후반이 되면은 결국 기업들의 그 프리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실적으로 그러니까 확대된 유동성이 결국은 그 실적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그 유동성 장세와 실적 장세의 중간 사이에서 조금은 시장이 더 긍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역시 3월의 변수는 유동성과 실적인 모양인데 오늘 당장 밤에 있을 2차 LTRO 전망이 궁금해요. 아까 앞서서 애널리스트는 한 5천억에서 8천억 유로 사이면은 시장 반응은 조금 미지근할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던데요. 예,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 규모에 그렇게 너무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울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일단 그 1차 LTRO 시절에 4,890억 유로 이 부분 이제 풀면서 이미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들 결국은 유로존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에 큰 도움을 주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유로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는 새로운 어떤 형태 자금이 글로벌 시장으로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뭐 우리 시장은 이제 들어왔다라고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서 전반적인 금융시장의 안정세를 도모하였죠. 여기에 그 추가적인 LTRO 결국 규모보다는 오히려 시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그 한다라는 그런 사실들 결국은 시장 내 유동성에 대한 어떤 그 안심할 수 있는 안도감 주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글로벌 시장 내 투자 전략가들 그리고 어떤 그 평론가들의 얘기를 좀 빌어보면요. 지금 경제가 악화된다. 뭐 그러니까 경제 악화 시나리오와 경제 이제 그 어떤 회복 시나리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제 악화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을 추가적으로 더 풀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긍정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만약에 경제가 악화된다 할지라도 경제가 이제 그 긍정적으로 개선이 된다 할지라도 그 실적 그 숫자 자체가 시장 내 어떤 그 우호적인 반향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어떤 방향 네, 신승현 대표님. 예, 말씀을 저희가 쭉 듣고 싶었는데 궁금합니다. 아마 어떻게든 악재도 호재로 좀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강세장, 이 불마켓의 전형적인 특징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2200까지 보시는 또 하나의 키 중에 하나로 2300 또 2차 LTRO를 둘러싼 이렇게 시장 심리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잠시 후에 자세한 다시금 연결해서 내용 얘기를 좀 듣도록 하겠고요. 다시금 우리 신승현 대표님 모든 못다한 얘기를 포함해서 또 다양한 시장 보는 전문가들의 전략 다시 한번 3월 증시 전망 중심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좀 잠시 후에 우리 신승현 대표님의 자세한 언급 좀 듣기로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먼저 선물 쪽 동향을 체크를 좀 해볼게요. 오늘 IBK증권으로 가서 김현준 연구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하고 엊그제는 선물 쪽 움직임이 좀 크더니 오늘은 조금 다소 외국인 중심으로 볼 때 조용한 듯 하네요. 네, 오늘 외국 장 초반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 장중에 좀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은 선물 쪽 베이시스는 전일 대비 좀 약화가 됐습니다. 보통 베이시스와 지수가 상승할 때 베이스가 좋아지고요. 지수가 하락할 때 베이스가 나빠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늘 같은 경우 좀 반대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일단 어제 외국인 선물이 한 6천 계약 정도 매수를 들어왔고요. 그저께는 오히려 4천 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외국인 쪽에서 선물 360 계약 정도 순매수를 하면서 그렇게 별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그 현물 쪽에서 외국인과 투신 기관이 동반 순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베이스가 좀 악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베이스가 어제 0.9포인트 정도였는데요. 오늘은 0.8포인트로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프로그램은 차익 쪽에서 그래서 168억 원 정도 매도 우위가 나타나고 있지만 일단 외국인이 한 1,000억 정도 비차익 쪽에서 매수 우위가 나오면서 일단 프로그램 전체적으로는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어제보다 베이스가 악화됐다고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론 베이시스가 0.2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베이시스 수준 절대 수준을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이론 베이시스보다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선물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시장 심리는 아직까지 좋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다음 주 동시 만기일인데 동시 만기일까지 중요한 건 이제 스프레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베이시스와 스프레드 수준이 중요한데 지금 베이스와 스프레드 모두 양원 수준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까지는 매물 부담이나 이런 프로그램 매물에 대한 부담은 좀 더 적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선물 쪽 혹시 동향을 봤을 때 오늘 밤 2차 LTRO에 대한 외국인들의 심리 같은 것을 좀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네, 일단 LTRO는 시장에 많이 알려진 호재이기 때문에 시장에 어제 매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제 선물 6천 계약 이상 매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베이시스와 스프레드 수준인데요. 스프레드 같은 경우는 이론 스프레드가 지금 2.1포인트인데 평균 스프레드가 1.7포인트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 스프레드보다 좀 낮은 상황인데도 스프레드가 좋다고 말씀드리는 건 일단 스프레드는 보통 이론 스프레드 대비 한 50% 이상 저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그러니까 과거 수준에 비춰봤을 때 지금 1.0포인트 정도 돼야지 좀 적정 수준의 스프레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거래되고 있는 거래 수준 한 1.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스프레드도 양호한 모습이고요. 베이스도 말씀드렸듯이 양호한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시스템 리스크에 민감한 투자자들이 선물 투자자인 점을 감안했을 때는 외국인 선물이나 이러한 선물 쪽에서 지금 베이시스나 스프레드를 통해서 LTR에 대한 호재 같은 것은 이미 좀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동시 만기인데 베이시스 선현물 가격차 그리고 지금 근월물과 지금 그 다음 물 이렇게 스프레드 차까지 모두 다 양호하기 때문에 동시 만기 좀 걱정을 덜어도 될 것 같다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IBK증권의 김현준 연구원 선물 쪽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요, 다시금 우리 신승용 대표님 말씀 들으러 연결을 좀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글로벌 투자자의 심리를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로 다시 한번 똑똑똑 놓고 해볼까요? 신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네요. 네네. 예. 아까 얘기 조금 더 이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글로벌 투자자들의 심리 상황,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저 일단 경제가 악화되는 어떤 그런 상황, 그리고 경제가 개선되는 그런 상황, 이 두 가지 시나리오로 지금 나눠서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하지만 경제가 악화된다면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결국 경제 회복을 위해서 추가적인 유동성이 공급될 것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대한 기대 더 가져도 된다라는 그런 경제 악화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만약 하나 이제 경제가 개선되는 그런 방향새 나타난다면 오히려 그 자체만으로 긍정적인 뉴스가 될 것이요. 따라서 이렇게 되건 저렇게 되건 결국은 투자 심리는 우상향으로 간다라는 그런 글로벌 투자자들 심리 상황, 그리고 어떤 평론가들의 얘기들이 굉장히 무게를 싣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아무래도 생각을 해서 우리 시장 방향성에 대한 고민, 다소간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가져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 그랬으니까 이제는 유동성장에서 실적 장세로 변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실적 기준으로 차별화도 나타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좀 전략을 먼저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3월 시장, 3월이라고 하면 결국은 3월 중순이 넘어가게 되면 주요 기업들의 1분기, 이제 그 프리어닝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프리어닝 시즌 결국은 이런 그 확대된 유동성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경제 회복이 얼마만큼 되었느냐, 그리고 종목들의 실적이 얼마만큼 개선이 되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요. 따라서 3월 중순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확대된 유동성, 여기에 더 나아가서 실적과의 이제 맞물리는 그런 시점, 밸류에이션이 가미가 되면서 전반적인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는 실적 장세로 변화를 어떤 그 시도가 이루어지면서 종목 슬림화 현상, 시장 내에 나타날 가능성 높다라는 것 꼭 좀 생겨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3월 시장의 화두, 뭐니 해도 유동성의 변화를 주는 요인이 무엇일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적이 개선되는 업종 내지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유동성 그리고 실적을 챙기는 장세가 결국은 3월 시장의 화두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3월 초에 어떤 업종, 어떤 종목부터 쓸어 담아야 말씀하신 2,200~300까지 갈 수 있는 장에 수익을 챙길 수 있을런지 당장 중국 양회도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관심 업종 공개해 주시죠. 그렇죠. 일단 지금 현재 그 당장 임박하고 있는 중국 양회에 대한 기대감, 따라서 중국에 대한 관련주 무조건 지금 포트폴리오에 편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들고 있고요. 여기 더 나아가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내 다소간의 불안감을 야기시키고 있는 가장 큰 변수, 뭐니 해도 국제 유가의 급등에 대한 부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조금 좀 집중해야 될 종목은 결국은 유가의 상승으로부터 다소간 좀 편안한 업종,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좀 IT 업종에 대한 관심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에 그 과도기적 상황에서 정유 그리고 화학 쪽은 다소간 좀 멀리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정유에 대한 관심이 바람직해 보이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PL 업종, 화학과 자동차 업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화학을 피해야 되는 그런 이유 말씀을 드리면요. 현재 그 비용 상승,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가 되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요인들을 따져본다면 매우 좋은 신호가 되겠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비용 상승에 의한 어찌 보면 이게 그 감소 부분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화학 업종은 조금은 좀 피해 가시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같은 오히려 그 시장 내 어떤 그 상승 분위기를 이용을 해서 매도하는 전략을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IT에 대한 관심 그리고 건설사에 대한 관심 그리고 정유사에 대한 관심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좀 그 바람직한 어떤 포트폴리오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저희가 유가 전망을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시는지 짧게 좀 여쭙겠고요. 어제 오늘 급등하고 있는 조선주 의견도 함께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최근 이제 그 조선주의 급등 부분 아무래도 그 시장 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선주 지금 길게 본다면 계속 그 피해가는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 수주 모멘텀이라는 어떤 그 이유로 인해서 계속 시장 내 관심 나오고 그다음에 급등하는 상황 나타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런 상황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쪽에 좀 무게를 많이 싣고 싶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뭐니 해도 가장 불안한 부분이 아무래도 그 발주처의 문제가 발주처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잔존한다. 발주처라 하면 아무래도 그 유로존이 가장 큰 어떤 글로벌 시장 내 가장 큰 발주처이기 때문에 유로존에 대한 전반적인 안정세 내지는 안정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그 조선주에 대한 어떤 그 모멘텀을 시장 내에서 들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피해 가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그 유가 부분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유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 좀 듭니다. 하지만 유가 부분이 상승의 방향
방향으로 갈 것이다라는 부분에 변함이 없고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일단 계속해서 풍부한 유동성이 공급되는 이상 그에 따른 어떤 국제 상품 가격의 상승세는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가는 유동성 확대의 후폭풍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국제 유가의 상승세 이어갈 것이라는 그런 생각 들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에 따른 정유주에 대한 관심은 꼭 좀 가지시란 말, 그리고 아울러서 화학주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좀 멀리하시는 말, 좀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편안하게 매매하실 분들은 IT, 하지만 3월장에서 화학, 자동차, 조선을 조금 피했으면 하는 의견까지 보여주셨네요. 알바트로스 투자자문사 신승용 리서치 대표님 분석이었습니다. 3월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각 현재 외국인이 3천억 넘게 많이 사는데 기관도 2천억 정도. 만만치 않게 어제 오늘 기관이 또 연속해서 사는 모습까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시장 자체의 흐름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상당히 강한데요. 일장일단에 있는 장세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자체의 분위기는 상당히 강합니다만은, 종목 자체의 매수는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사실 큰 흐름을 느끼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매수 편중 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개인들이 소외를 받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장에 대해서 막 겁을 내시고 또 상황을 어렵게 보시는 시각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증시 격언을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됐습니다. 증시 격언을 보면은 사실 참 맞는 얘기가 많은데요. 증시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뭔가 좀 걱정이 많고 상황이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자꾸 부각될지라도 결국 시장을 결정짓고 방향을 결정짓는 것은 시장에 참여하는 주 메이저들의 수급 주체들의 대응이지, 사실은 뉴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상황은 자꾸 어려운 요소가 많다라고 경계하는 목소리가 있다고 치더라도 주가의 흐름이 계속 강하게 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객관적 지표 자체가 강하게 올라설 수 있는 요건을 만든다라면은 그것은 결국은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되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자신 있게 투자를 하는 것이 결국은 성공 투자를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대형주 위주로의 상승세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은 뚜렷하기 때문에 현재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디더라도 순환매를 예상하고 좀 더 여유 있게 바이앤홀딩을 하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다른 전략보다는요. 종목이 충분히 조정을 거쳤거나 아니면 수급 상황이 괜찮은 종목이라든지 지금 추세가 강한 종목이라면은 일단 차분히 기다려주는 전략이 결국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바이앤홀딩 전략으로 주 전략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특별히 더 눈에 띄는 상승세, 의미 있는 상승세를 보여주는 종목들 소개받아보고 싶은데 역시 말씀하신 대로 고유가와 IT가 좀 컨셉인 듯합니다. 특별히 오늘 정부 정책, 녹색 성장 정책까지 나오면서 LED주도 큰 폭 상승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LED 관련주들의 조정 이후에 수급이 자꾸 유입되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LG이노텍이 가장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추가 상승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사실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과거 제가 좀 추천을 많이 드렸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상에 보시는 것처럼 연간 진행을 보시면은 한때 20만 원 근처까지 올라갔다가 거의 5만 6천 원대까지 떨어졌던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7만 원대까지 7만 원, 8만 원 사이에서 바닥을 잡다가 이제 드디어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이제 바닥을 좀 탈출하는 형태의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장기적인 전망이 상당히 밝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핵심적인 화두가 고유가하고 IT 쪽이기 때문에 LG노텍 같은 경우에도 그런 코드가 맞아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LED 관련주 중에서 가장 선두권에 나서는 모습이고 앞으로 이제 이 종목의 강세가 지속된다라면은 그 밖에 테마성 종목들, 금호전기라든지 아니면 서울반도체라든지 또 덕산 하이메탈 같은 종목들도 같이 한번 움직임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소형주들의 움직임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진행을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조정을 또 준다면 또 재매수 타이밍을 가지시거나 뭐 이렇게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추격 매수하시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STX 페노션이 오늘 상승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지금은 거의 주가가 다 밀려버린 구조인데요. BW를 얼마 전에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가가 또 한번 크게 급등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게 2월 8일 날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발행 자체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대감에 의해서 상승을 타는 모습이고, 일단은 올라서는 모습이었습니다만 역시 매수가 유지가 안 되다 보니까 밀려버리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추이를 보시고 매수 타이밍을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르기는 올랐지만은 대기 매물이 빨리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밀려버린 구조라서 대응하기가 여러 가지로 까다로운 자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관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진 소재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승이 꽤 강한 편인데요. 역시 뭐 고유가의 이슈가 크게 작용을 한 듯 싶습니다. 풍력 관련주가 지금 현재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태고요. 이 종목 또한 그렇게 해서 추가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시거나 아니면 어쩌면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LG이노텍이나 STX 페노션은 강하지만은 아직 매수를 가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진 소재 같은 경우에는 풍력 관련주의 순환매를 예상하고 한번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많이 떨어지는 콜드 종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 안철수 연구소는 이제 9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다면서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안철수 연구소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급락세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최근에 안철수 연구소나 또 이 종목은 아니지만, 이 관련 종목은 아니지만은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을 보면은요, 주가라는 것은 항상 우리가 느끼는 것이지만은 달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오를 수도 없고 또 영원히 계속 내릴 수만도 없는 것이 주식의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유명했고 그렇게 급등을 했고 지금도 뭐 특별히 상황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현재로서는 종목에 거품이 많이 끼다 보니까 그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바닥을 잡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시장의 관심도 이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거래량이 많고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어쩌면 기술적 반등이 한두 번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그 상승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듯 합니다. 따라서 반등 시에 여러분들께서 좀 갖고 계신 경우라면은 좀 매도를 하시면서 빠져나오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신규 매수는 아무래도 권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 말씀 같이 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가 오늘 주가의 하락이 상당히 강합니다. 뭐 역시 카지노 쪽에 뭐 상황이 좀 생겼기 때문인데요. 일본이 지금 현재 경제 불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 요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소 때문에 카지노 자체를 합법화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그 외국인 관광객들이나 이런 쪽의 수요가 일본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오늘 상당히 하락세를 강하게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아직까지는 우려감이라는 부분이고요. 심리적인 요소가 강하고 또한 아직까지 그게 현실화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좀 많이 떨어졌을 때는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기존의 하락이 이미 2월 1일부터 있었기 때문에 하락폭이 큰 관계로 여기서부터는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람인 HR이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최근에 급등세를 계속 타고 있었는데 오늘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연속 급등 이후에 조정을 받는 상황인데 이렇게 신규 종목들이 연속적으로 급등을 하면서 많은 급등세를 탈 때는 주가가 조정을 받고도 금방 안 무너지고 다시 급등세를 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줄 때나 조정 타이밍에서 공략 포인트를 한번 노려보시는 거 좋은데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간에 사람인 HR 같은 경우에도 개별주를 선호하시거나 테마주에 대해서 자신있게 대응을 하시는 프로 투자자들 정도만 가능하시고 아무래도 일반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들보다는 정상적인 종목에서 타이밍을 좀 잡아가시는 게 지금 현재 종목들의 진행은 느리더라도 그 편이 안전하니까 그쪽으로 좀 방향을 잡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신 핫앤콜드 종목 가운데 현진 소재와 파라다이스가 관심 종목으로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는 2027포인트, 코스닥은 542포인트, 현재 마감을 약 한 20분 정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화 차장님과 함께 마감 전략 세워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우 13,000선 드디어 갔고 코스피도 이제 2030도 조금 유지가 되는 분위기인데 3월 전망에 오늘 2,200~300까지 보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네, 오늘 네. 뭐 아까 뭐 장중에 했던 매크로증권에서도 일단은 뭐 장 전망, 그러니까 3월 전망을 일단 뭐 2,200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네. 그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저도 일단 뭐 장은 지난주에 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저도 뭐 한 1970까지는 좀 밀릴 줄 알았는데 일단 거기까지는 밀리지는 않았고 바로 단기간 내에 다시 한번 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저는 뭐 주식을 가지고 와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저는 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단 지금 가장 핵심 키워드는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장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러니까 돈으로 그러니까 밀어붙이는 시장은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한 뭐 중국에서 지금 긴축 완화 정책들 조금씩 내놓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뭐 3월 달에도 그 지준율 인하가 추가로 나올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또한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겠죠. 일단 뭐 유동성 장세가 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그런 기대감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뭐 장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뭐 단기간 내에 좀 그런 뭐 이슈들을 보자면은 가장 핵심적인 건 일단 뭐 중국 양해 3월 4일부터 개최된 중국 양해하고 그다음에 오늘 밤이죠. LTRO 기대감이 있는데 저는 이 LTRO 기대감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뭐 많은 뭐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뭐 기관에 몸담고 계신 분들은 뭐 기대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얘기를 하는데 워낙 많이 또 알려진 호재이기 때문에 이 규모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이게 악재로도 작용할 수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재인지 호재인지에 대한 가장 큰 기준은 저는 규모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일단 저는 1차보다 더 많게 나온다면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 1차보다 좀 적게 나온다면은 좀 주식시장이 약간 단기 악재로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규모에 대해서는 저도 1차보다는 좀 많게 나올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이런 중국 양해뿐만 아니라 LTRO 기대감 또한 좀 주식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시장에서는 뭐 최근에 악재로 이렇게 분류되고 있는 것들이 뭐 고유가 되게 상당히 불편하게 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또 엔화 약세,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뭐 이란 전쟁설 뭐 이런 것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가장 키포인트는 고유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그러니까 유동성 랠리에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그 리스크 요인 중에 하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유가입니다. 지금 뭐 110달러 뭐 언제까지 좀 올라왔다 좀 살짝 지금 밀려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유가가 저는 120달러, 그러니까 많은 요 관련된 전문가가 하는 얘기는 일단 뭐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유가 수준이 약간 120달러 정도를 좀 보고 있는데 일단 충분히 120달러까지도 올 수 있다고 생각은 되지만 일단 그러니까 유가라는 것이 속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난 네. 저희가 과거에도 좀 경험했듯이 서서히 올라가는 거하고 단기간에 급등하는 거랑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저는 120달러까지 올라가더라도 일단 서서히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 또한 뭐 주시장 상승을 좀 저해하는 요소로는 일단 뭐 작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네. 또 뭐 3월부터는 또 저희가 뭐 날씨도 따뜻해지고 하니까 또 저희 또 비수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유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경계를 하되 크게 뭐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수급적으로만 본다면은 일단 외국인이 뭐 이틀 동안 매도를 했었고 오늘 다시 좀 매수 전환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틀 동안에 저는 매도가 큰 염려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일단 삼성전자 매도 부분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일단 뭐 아직까지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 기조는 이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좀 더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또 기관도 어제부터 좀 매수가 좀 들어왔고 오늘도 좀 2천억 가까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기간은 어떻게 보면 좀 윈도우 드레싱 경향이 많겠죠. 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이 중요한데 일단 금요일 날 만약에 기간 쪽에서 좀 매수가 한번 더 계속 들어온다면은 기간도 어떻게 보면은 2,000포인트를 좀 이제 그러니까 지지대로 지금 아마 인식 전환이 될 겁니다. 좀 많이 뭐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 일단 애널리스트도 그렇고 일단 뭐 2,000포인트 지금 왔다 갔다 지금 몇 번을 했기 때문에 일단 2,000포인트는 어느 정도 지금 지지선으로 계속 작용을 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관에서도 넉넉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가장 투자자분들이 좀 그래도 좀 좋은 소식 중에 하나가 아까 순환매가 좀 골고루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예. 지난 상승 때는 뭐 작년에도 그랬고 뭐 차화정 중심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외의 업종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상당히 좀
뭐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 또 수익률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같은 장세는 일단 수남매 자체가 이제 골고루 올라간다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조선뿐만이 아니라 뭐 금융, 증권주 뭐 골고루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대형 지수 관련주 그냥 아무거나 사놓고 기다려도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장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장은 전형적으로 대세 상승장에서 나오는 그런 형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지금 뭐 2030포인트, 2020포인트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은 충분히 뭐 저도 3월 중으로는 좀 2100까지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충분히 뭐 지수 관련 대형주 쪽으로도 이렇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중에서 뭐 탑픽 업종으로는 저는 그래도 여전히 IT주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양호한 수남에 들어오는 돈 나눠 먹기를 고른 업종에서 다 하고 있긴 하지만 IT주 사놓으면 제일 마음 편하다는 분석도 앞서 있었습니다. 지금 뭐 작은 IT 부품주로 수익이 20% 넘는 종목도 잠시 후에 보겠는데 오늘 들고 나오신 관심 종목도 IT 종목입니까? 저는 오늘 처음으로 일단은 IT주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통적인 IT주는 아니고요. 일단 저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테마주 쪽으로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KM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일단 뭐 테마주 하면은 미리 선취매를 하고 있어야 수익을 내가 편한데 그렇죠. 일단 시장이 아직 이슈화되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KM이라는 종목은 일단 황사 관련주 테마로 분류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 뭐 KM 보시면은 일단은 뭐 워낙 회사가 좋았습니다. 계속 좋았다가 뭐 작년부터 좀 실적이 조금 하향 추세이긴 하지만 뭐 주가가 그동안의 낙폭을 본다면은 충분히 아직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회사가 좋은 게 일단 현금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현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일단 배당 또한 좀 고배당 쪽으로 좀 가고 있고 또한 이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앞으로 신규 투자도 좀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회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기대해볼 만하고요. 지금 뭐 지금 현재 주가는 뭐 3,500원대 중반인데 뭐 청산 가치가 6,000원까지 나오는 종목이고 일단 퍼 또한 뭐 4배 이하 수준으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입니다. 뭐 가장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가장 키포인트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황사 관련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3월, 4월 정도면은 황사가 뭐 오기는 마련이죠. 따라서 미리 좀 선취매식으로 좀 들어가셔서 좀 갖고 계시다가 그런 이슈화가 된다면 그때를 매도 타이밍으로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매수가는 금일 종가로 해서 일단 목표가 3,800원. 일단 차트 보시면은 일단 주봉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지금 차트이기 때문에 충분히 61선하고 121선이 자리 잡고 있는 일단 3,800원대에서 한번 1차 매도 관점으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요. 오늘 관심 종목 황사 테마주인 KM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갖고 계신 포트는 저희가 완성본으로 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고, 이게 바로 기존 포트였는데요. 세미텍이 30%, 근데 지금 수익이 20% 넘게 나고 있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한 말씀 정도만 부탁드리죠. 어제 급등하더라고요. 네. 일단 뭐 세미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점차 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저도 이제 많은 그 애널리스트하고 펀드 매니저들 만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미텍에 대해서는 전에 몰랐던 분들도 이제 알더라고요. 일단은 뭐 하이닉스 관련해서 가장 성장성이 크게 이제 두각될 종목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좀 얘기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세미텍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하이닉스 쪽에서 이제 하이닉스 관련된 매출이 앞으로는 급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고요.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까지 충분히, 그러니까 어닝 서프라이즈도 더 넘어서는 실적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대는 오늘 4,000원을 지금 넘기긴 했지만은 충분히 5,000원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뭐 그 목표가도 일단은 4,700원으로 일단 상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때문에, 그러면 우리 민종화 사장님 완성본에는 이렇게 세미텍이 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20% 넘는 세미텍 목표가 4,700원으로 상향하시겠다는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의 민종화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